와중에 이번에 새로 선임된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다모순 우리 현 지사께서 마침 그 전에 있던 오나가 지사의 이제 유지를 이으면서 해노쿠 기지 오키나와 어디에도 미군 기지 안 된다라는 기치를 내걸고서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노쿠 기지 저지 투쟁에 건설 저지 투쟁에 이제 빛이 들이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방부가 행정 심판을 이제 의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다른 데 아니고 건설교통부 같은 그냥 계열에 있는 거죠. 같은. 그래서 이제 건설교통부에 물어서 이제 건설교통부에서 공사해라 라고 해서 공사가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11월 중순부터 재개가 되고,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바다를 메우는 작업에 이제 트럭이 들어가는 날이 12월 14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공사가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은 공사가 처음에 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고 변형이 되어야 돼요. 땅도 굉장히 지금 기지가 건설돼야 되는 땅이 굉장히 물러서 여기를 어떻게 공사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공사를 변경하려면은 현지사의 승인이 또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재 현지사가 있는 이상에는 공사는 더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월 달에 현민 투표를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현민 투표를 하겠다. 이 해노쿠 기지에 대한 현민 투표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그 현민 투표를 앞두기 전에 토사 공사를 시작하면서 이미 너희들은 이 공사는 너희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끝까지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압박용으로서 시작을 한 거죠. 포기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 4월 26일 날 사드 알바키 한 것처럼, 혹은 9월 7일 날 추가 배치를 함으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 투쟁에 전력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것처럼 토사를 반입함으로써 오키나와 전반적인 오키나와 현민들의 의지를 꺾어 놓으려는 행위였던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게 토사가 들어가려면은 육로로 원래 반입이 법적으로 안 된대요. 무조건 항로를 통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항로에서 덤프트럭에 살짝 옮겨서 이렇게 옮겨놓는 이런 과정이 돼야 되는데, 원래 들어가던 그 부두가 이게 태풍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항로가 없거든요. 항구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류큐 시멘트라고 하는 사기업을 통해서, 근데 류큐 시멘트가 알고 보니까 아베 친척. 사기업 그 항만을 통해서, 원래 여기 시멘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항만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또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토사에 항의하는 이제 집회를 갖기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모여 주셨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저희 와서 사드 투쟁의 현 상황과, 그리고 더불어서 10월 31일 날 있었던, 그리고 10월 31일, 11월 28일, 그리고 12월 14일 날 있었던 일본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입장을 이야기해달라라고 같이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한미일 삼각동맹의 혹은 사드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 한일 간의 역사 문제에서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1965년 박정희가 한일협정을 굴욕적으로 맺은 그날부터 미국이 그토록 원했던 한미일 삼각동맹이 시작된 거고, 그리고 그로부터 50년 후 그의 딸이 위안부 합의를 맺고 나서 역사를 덮음으로써 바로 바로 다음에 2016년에 사드 배치를 선언하고, 그리고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까지 해서 한미일 군사동맹에 어떻게 보면 기틀을 마련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본에는 아베 정권이 아베가 그토록 원하던 전쟁 가능 국가의 이데올로기, 즉 자신들의 식민지 역사에 대한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마련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라고 하면 뭐하고 박근혜와 혹은 그 수구 세력들이, 즉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러한 재판과 사드 배치와 혹은 삼각동맹이 그대로 일본의 정세와 그대로 연관이 같이 돌아가게 된 거죠. 지금 일본에서 열심히 싸워서, 일본 시민들과 야당 의원들이 열심히 싸워서 이번에 임시국회에 그러니까 개헌안은 상정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러한 삼각동맹이 강화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SM3 도입한다고 하고, 사드레이더하고 패트리어트 시스템하고 통합한다고 하고,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연기시켰고, 파기시키지 않고 연기시켰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토록 부정하고 있는 미국 MD로 들어가고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메시지인데, 결국 이렇게 맺게 되면은 아베 정권이 전쟁 가능 국가로 가는 하나의 발판이 더욱더 단단해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다시 우리나라는 이 동아시아 전체에서 사드가 있는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전체에 어쩌면은 냉전 갈등의 한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결론은 하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현장 속에서 끝까지 반대 목소리를 외치는 것만이 일본에서는 아베 정권의 전쟁 가능 국가를 막아내는 길이고, 그렇게 외쳐왔기 때문에 이번에 임시국회에서 개헌안을 올릴 수 없었던 거고, 우리가 현장에서는 매우 몇 안 되고 혹은 누구도 듣지 않는 목소리 같지만은 현장에서 우리가 더 소성리에서, 그리고 여기 김천에서 매일같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청와대에다가 실무진을 통해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유로 육로 반입 또한 현장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 정세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된다. 즉 우리를 핑계 대면서 현재를 더 진행시킬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즉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힘은 약화되는 것 같이 어쩌면은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들의 외침에는 의미가 있고, 이 외침 자체가 어쩌면 이 거대한 미국의 해방 이후부터 그렇게 야욕을 벌여왔던 한미일 삼각동맹을 어쩌면 우리 현장에서, 당연하게도 현장의 반대 목소리가 막아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대장 김창수라는 영화거든요. 김구 선생님의 젊었을 적 시절의 이제 이야기인데, 그때 그 대장 김창수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 투쟁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마 개개인들에게도 똑같이 물어보겠죠. 가능하겠냐? 정부를 상대로 우리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냐? 그리고 한미일 그 거대한 외교 관계에서 방해를 해서는 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우리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가들이 혹은 우리의 선배 민주열사들이 어떠한 가능성을 보고서 한 것은 아니죠. 해야 하기 때문에 한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내가
그냥 우리가 바라는 것은 거대한 민주주의, 어떤 이상적인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내가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과 침대 속에서 같이 미소 지을 수 있는, 내 아이들이 마음 놓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편안함, 그냥 그거 하나 뿐인데, 어쩌면 그것은 그냥 일상인 거죠. 근데 무기로 인해서 오키나와나 이하쿤이나 이곳이 평화를 만든 그들의 이야기로서 평화로 만든다라고 하는 무기로 인해서 우리의 짓밟힌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방법 말고는 우리의 일상을 되찾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함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합시다. 그 할 수 있는 바가 우리가 원하는 일상으로,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평화로 이끌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리고 그러한 이끌어가는 길에는 연대라고 하는 방법이 필요할 건데, 사실 연대라고 하는 것은 투쟁의 방법이 아니고 우리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연대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그 함께 살아가는 것, 연대라고 하는 것은 길이면서 하나의 목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과 한국에서 각자의 일을 하면서, 각자의 할 수 있는 바를 하면서, 그리고 그 각자의 할 수 있는 바를 하는 것 자체가 연대임을 서로 잊지 않으면서 우리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갑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일본에 이제 3번째 갔다 왔잖아요. 그분들한테 정말 배우고 싶은 거는 하나예요. 시작하면 포기를 안 해요. 어떤 분은 40년을 미군 저지투쟁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계신데,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고 우리는 빨리 끝냅시다. 하지만은 이 땅에 우리뿐만 아니고 일상을 잃어버린, 무기로 인해서, 권력으로 인해서 일상으로, 우리 투쟁이 끝나더라도 권력으로 인해서, 무기로 인해서 일상을 잃어버린 이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 마음 잊지 말고 우리 이 자리에서 먼저 우리 거 끝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투쟁 끝까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춥죠? 네. 안 춥잖아요. 춥습니까? 그래도 좀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대통령 하셔가지고 요 앞전에 2대 때 그 대통령 하신 분들 2분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그죠? 가진 거는 좀 뭐 덜하더라도 마음은 행복합니다. 그죠? 예. 2번째 발언하실 분입니다. 예전에 제가 소개할 때 잘못했습니다. 예수 살리기로 해가지고 저는 뭐 돌아가신 예수님이 살리는 모임인 줄 알았는데, 오늘은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살리기에 우리 백창호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송리 지킴이 예수살기 백창옥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집회 올 때마다 이제 불시에 이제 발언을 시킬 때를 대비해서 이제 얘기거리를 갖고 오는데, 지지난주 다 못했어요. 그때는 아주 이게 굉장히 생생한 얘기인데, 또 한 주 지나니까 이게 이제 김이 새서 저도 말할 그 기운이 좀 빠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 얘기를 할까 말까 하는데 지나가 버린 건 할 수 없다. 오늘은 제가 또 이럴 때를 대비해서 그냥 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말고 지지난주 일요일 날 광주에를 갔습니다. 우리 예수살기 그 모임이 있어서 이제 갔다가 간 김에 그 다음날 망월동 국립묘지를 갔어요. 아시죠? 망월동 국립묘지. 거기 이제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구묘역이 있고 신묘역이 있어요. 신묘역은 이제 5.18과 직접 관련된 사람들이 묻혀 있고, 구묘역에는 이제 그 이후에 민주화 투쟁한 사람들이 이제 거기 이렇게 다 모여 이제 잠들어 계십니다.
예수살기 교회들이 5.18 있는 주일날 이렇게 전국에서 다 모여서 5.18 구무역, 망월동 구무역에서 이제 함께 예배를, 현장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일정이 딱 이제 이제 촉박해서 그냥 그 일정 따라 이제 가느라고, 이제 좀 바빠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왜 망월동을 일부러 갔냐면 그 묘소들을 좀 하나하나 보고 싶어서 갔어요. 그래서 정말 그 묘비 그분의 일생 살아온 거 양녀 이런 거를 하나하나 찬찬히 보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분들이 주로 누구냐면요. 1990년도 노태우 정권 때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분신이 연속해서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 그 분신 열사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그 묘소입니다. 그때 노태우 정권이 그 자기네들이 이제 수세에 몰렸어요. 그래서 그 수세에 몰린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공안 정국이라는 그런 이제 그걸 끌고 갔어요. 그때 그 국무총리가 외국어대학 갔다가 밀가루 세례받고 막 굉장한 모욕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구실 삼아가지고 공안정국으로 바꾸면서 그냥 그 민주화 운동을 막 극심하게 탄압하던 거에 항의하고 저항하고 계속 민주화 투쟁의 불씨를 당기기 위해서 분신한 분들이 그때 막 연석에서 나왔는데 그분들이 이제 거기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사람 한 사람 양력을 읽으면서 다 각자 다른 인생이잖아요.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이분들이 돌아가신 이유가, 분신한 이유가 거기 딱 있는데 조국 통일, 두 번째가 이 땅의 민주화, 세 번째가 노동해방. 하나같이 그분들이 조국 통일, 이 땅의 민주화, 노동해방, 그것으로 해서 자기를 던진다. 유서에나 그런 그 죽기 직전에 한 그런 모든 기록에 그런 게 나타나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음을 하나 얻었어요. 뭐냐면 기독교의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은 무덤에서 시작하는구나. 그게 저를 딱 이렇게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부활은 무덤에서 시작하는구나. 복음서에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부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부활 증언도 전부 무덤에서 시작해요. 죽어야 부활이 있구나. 그런데요, 그 무덤이 어떤 무덤이냐면 그냥 평범한 무덤이 아니고 망월동이 어떤 곳이에요. 살인마 전두환이 자기 권력욕 때문에 수많은 민중을 그냥 학살해서 죽임당한 사람들이 묻힌 곳이 망월동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국립묘지가 돼가지고 그냥 매일매일 거기 이제 이렇게 존중을 받지만 1980년 5월 그 당시에는요, 밤에 몰래 살금살금 그 망월동이 공동묘지거든요. 거기 가서 몰래 묻어야 했어요. 그렇게 몰래 묻을 때 그 부모님, 그 가족들, 친구들 심정이 어땠겠어요? 정말 피눈물을 삼키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내 아이가, 내 친구가, 내 동생이 이렇게 이 권력의 눈먼 이 권력자에 의해서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거를 그것도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몰래 밤에 피눈물 삼키면서 그 아이를 묻었을 때 이들이 바랬던 게 뭐겠어요? 기필코 새 세상을 만들어서 내 아들의 죽음을 신원하고 말리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완벽하게 5.18을 명예회복 시켰잖아요. 90년대 분신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서 자기들도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분들이 왜 하도 많은 묘지 중에 망월동에 묻혔겠어요? 그거는 5.18에 1985년에 그 정신을 자기들도 따라가겠다는 그 뜻을 사람들이 인정한 거죠. 그래서 함께 거기
묻은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배웠어요. 잘 배웠죠. 그래서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80년 5월에 광주 시민들은 그냥 자기들의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국의 통일과 이 땅의 민주화와 노동의 방을 하여튼 자기 식대로 했잖아요. 그러다 죽임당하기도 하고 구속당하기도 하고 죽도록 고문당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그들은 그때 자기들에게 주어진 소임을 감당했어요. 숫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천지백가의 사람이 많아도 어디 그 사람들이 다 우리와 한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늘 역사적인 사건들을 돌아보면은 늘 소수가 그 길을 간 게 뒤에 가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들은 그랬어요. 90년대 그 분신 열사들은 또 그들대로 자기들의 그 환경과 조건에서 주어진 그 역사적 소명을 그렇게 또 자기 몸을 던져서 감당을 했어요. 우리가 그 묘지에 갈 때마다 그분들 그 보고 늘 정신을 되새겨요. 여러분, 혹시 심란하세요? 내가 사는 게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가야 될지 길을 못 찾겠어요? 그러면요, 마월동 국립묘지에 가서 아무 묘소나 그 묘소 앞에서 한 10분만 서 계세요. 그럼 다 정리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자, 그렇게 80년대 역사적 소임을 감당한 사람들, 90년대 역사적 소임을 당한 사람들, 우리는 2018년 지금 여기서 우리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임을 감당한다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자기 몸을 던져서 조국 통일과 이 땅의 민주화와 노동의 방을 외치고 그게 성공했든 성공하지 않았든 어쨌든 그 길을 가서 그것이 완벽하게 존중받고 지금 인정받았듯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사드를 철회하라는 명령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왜 재수없게 우리한테 떨어졌어?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몰라요. 내가 신이 아닌데 이게 왜 나한테 떨어졌어 하고 따져봐야 뭐 하겠어요. 그냥 이게 나의 운명이려니 내 발자려니 그냥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저버려서 보세요. 우리는 앞서 우리의 앞길을 간 사람들을 우리는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에 그 정말 우리가 뚜렷하게 지향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그 소송리에서 수요 집회하면서 그 소송리와 김천 주민들의 그 사드 철회 그 한마디 이렇게 쓰는데, 사드를 철회시켜야 정말 이 땅의 주권국가와 군사주권을 이루고 자주한 나라가 된다는 그런 뜻을 제가 썼습니다. 분명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부름받은 겁니다. 선배들이 그렇게 갔듯이 우리는 우리 식대로 이 땅의 통일과 평화와 민주화와 노동의 방을 우리 식대로 감당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요, 여러분,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데, 이렇게 권력의 그 속살, 그들의 불의한 모순을 깨우치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그들을 저항하고 꾸짖고 사람이 참 길을 가는, 이거는 복받은 겁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이런 거를 모릅니다. 예, 그냥 종속이 돼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아버렸잖아요. 몰랐을 때는 할 수 없지만 알아버리는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는 것들을 따라서 실천해서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즐거운 마음으로. 또 이게 역사적 보름이다. 2018년도 소송리와 김천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렇게 믿고 그 선배들 따라 우리도 이렇게 힘차게 가면 또 우리 후대가 우리를 기억하고 존중하고 존숭하고 더욱더 우리 이 민족이 갈 길을 또 살려나가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힘차게 우리의 염원 일심을 바쳐서 함께 갑시다.
투쟁. 예, 감사합니다. 그거 하셔도 되는데, 제가 또 의견을 했동안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세 번째 발언하실 분입니다. 이제 다른 분들은 발언 이래 하면은 뭐, 머릿속에서 다 생각하시는데, 이분은 예, 몸으로서 또 발언을 보여주실 분입니다. 우리 공부합시다의 주인공, 김찬수 대표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이미경 회원님이 대표님 수요일 날 김천에 가면 사람 넘어서가 난로 안에 옹기종기 동그랗게 돌아앉아갖고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수요 집회에 좀 많이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수요 집회 왔는데 왔네요. 이경 씨가 뭐 헛걸 본 것 같아요. 예. 원래 집회하면은 이쯤 돼갖고 노래하고 이런 가수를 불러가 좀 신나게 마무리하고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오늘 누가 이 집회를 기획했습니까? 김종희 팀장님 좀 반성하시고 좀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1시간 동안 계속 연설만 듣고 지금 노래해. 네, 노래해. 지금 뭐 거의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노래하고 할 시간 없고 한 말씀 짧게 올리고 하겠습니다. 저 이제 원래는 뭐 김천역에 이렇게 뭐 크리스마스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장식이 예전보다 2배로 크신 것 같아요. 새로 시장님이 되시고 마음이 늘으신 분이 시장님이 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도 뭐 지금 시청 앞에 우리 그 관제센터 노동자들 계약 해지 말고 고용하라고 하는데 안 하고 해서 계속 지금도 농성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무슨 즐거운 성탄절이 되겠습니까? 우리 촛불 들고 크리스마스 맞는 지 원래 3년째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요즘 이제 새해가 다가오고 또 한 해가 저물면서 뭔가 좀 희망을 가지고 좀 새해를 맞이하고 또 가는 해를 보내야 되는데 요즘 뭐 들려오는 뉴스나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주변에 이런 상황들이 녹록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태안에서 이제 우리 발전소에 일하는 젊은 24살의 노동자, 또 비정규직으로 가장 험하고 힘든 일을 하던 노동자가 그야말로 안타깝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사람이 당연히 뭐 그쪽에 충청도에 발전소에 지내라니까 그 동네 대전 이쪽에서 자라나서 이제 거기서 뭐 취업을 했으리니 생각했는데 그 청년이 구미 사람이에요, 구미. 그 부모님이 이제 나와서 이렇게 기자회견 때 진짜 이렇게 가슴 절절한 그런 말씀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시고 안타깝게 했는데 지금 구미에서 이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우리 가까이에 있었던 청년이구나. 왜 보면 우리가 지나치다 마주할 수 있는 김천, 구미, 성주, 칠곡 이는 다 한 동네잖아요.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우리 지금 저기 파인텍 노동자들이라고 오늘로서 꿀뚝에 올라가고 두 사람이 그것도 뭐 열병합 발전소 꿀뚝이네. 그것도 그래서 이 403일째 돼 있는데 그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처음 한 곳이 구미예요. 구미 한국합섬에. 그래서 내가 이제 기억을 두어보니까 김영삼 정권 때 그 동지들이 처음으로 한국합섬이라는 구미의 꽤 큰 화섬 폴리에스테르 실을 뽑는 공장에 그때 노동자들이 한 뭐 800명 잘 나갈 때는 1000명 넘게 이렇게 했던 공장이에요. 그 공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기업주가 완전히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이런 자수성가한 사장이라서 노동조합이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노동조합 안 된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서 몸에 기름을 얹고 이렇게 항의하는
분신을 시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고 노동조합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렵게 노동조합을 만든 만큼 구미 지역 열악한 노동 조건이고 또 이렇게 주위의 좀 지역 분위기도 많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모범적인 민주노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헌신하고 또 누구보다도 연대에 앞장서서 투쟁하는 동지들이 있으면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고 또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나 우리 또 민중들의 투쟁에 대해서도 온몸으로 실천한 그런 동지였거든요. 그 동지들이 처음 노동조합을 시작할 때가 바로 용균이 나이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지금 꿀떡에 올라가는데 노동조합을 한 지 24년이 된 거야. 김영삼 정권이면 95년이가 4년에 노동조합 시작했으니까. 그때 이제 용균이라는 아이가 구미에서 태어났겠지요. 그래서 24년이 지났어. 서로 다른 현장이지만 이 땅의 노동자로서 또 앞서 민주노조를 한 또 선배 노동자로서 비록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였지만 그래도 노동자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비정규직을 철폐하기로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이렇게 좀 용기가 있고 또 당당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제가 이제 하는 얘기는 한 세대가 바뀌어서 요즘은 노동자들이 뭐라카노 약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야말로 정신 나간 그런 청와대 고위 간부도 있습니다만은 아직 이 땅에 2,700만의 노동자 그리고 1,500만에 가까운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이 정부의 정책, 역대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정부의 정책으로부터도 여전히 소외당하고 있고 지금도 굴뚝에서 403일간 투쟁을 하면서 그 전에 2년 전 구미 스타케미칼 공장 굴뚝에서 408일을 투쟁한 우리 차강호 동지의 기록을 깨지 않기 위해서 408일 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또 다른 동지들이 10일째 좀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3년째 이 촛불을 들고 그래서 그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모든 촛불이 흩어졌지만 우리 성주 김천 또 우리 소성리 촛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고 여전히 또 사드는 소성리에서 도리를 풀고 있습니다. 시간 다 됐죠? 사회자가 사인을 줘야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비건이라는 미국의 대북 정책 특별 보좌관이 한국에 왔어요. 내일부터 이제 2박 3일 있으면서 대북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하고 철도가 26일 날인데 남북 철도를 위한 착수식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왔답니다. 그거를 하는데 와 저거하고 논의를 합니까? 예, 저거는 저거 할 일 하고 우리는 우리 할 일 하면 됩니다. 우리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을 잘 이행하면 되고 저거는 싱가포르에서 북미 간에 합의한 사항을 잘 이행하면은 우리 한반도가 또 비핵화와 또 평화협정, 평화체제가 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건데 자기들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또 우리 북한의 체제에 대한 안전 보장을 한다는 동시에 한다는 그런 싱가포르 선언을 이행하지는 않고 거꾸로 제재와 압박으로서 북한의 선비핵화를 요구하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이런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를 거꾸로 좀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재와 압박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한반도에 대한 비핵화에 대해서 분명한 선언을 했고 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면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지난번 평양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제재 압박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미루고 또 김정은 장관의 서울 답방도 불투명하게 되고 이래 되면은 이런 틈을 타서 또다시
민족 간의 적대와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삐집고 들어서 그동안 그나마 진전되어 온 이런 남북관계가 파탄나면 더욱 어려운 지경으로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지금 해가 바뀌고 또 새해가 와서 내년 2019년 초가 우리 사드를 뽑아내고 또 한반도 평화 번영으로 가는 이런 시기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에도 여전히 우리는 촛불을 들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이 땅에 힘들고 또 어렵게 또 불의에 맞서서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우리가 새해도 우리 할 일을 찾아서 두벅두벅 걸어가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했다고 사인을 해서 제가 구호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은 남북관계 방해 말라.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동시에 체결하라. 사드가야 평화 온다. 네, 가겠습니다. 김찬수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예, 공지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강현우 교육님께서 그 일본 갔다 오시면서 젠코 뭐 단체에서 후원금 100만 원 받아오셨거든요. 예, 일본 쪽으로 보고 박수 한번 주시고요. 일본. 예, 100만 원은 뭐 김천에만 드리는 건 아니고 예, 좀 아쉽겠지만은 이렇게 나눠서 쓰시라고 100만 원 받아온 겁니다. 그리고 요 단체에서 5월 달에 소성리에 방문을 또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뭐 방문하기 전에 사드 빼야 되죠, 그죠? 5월달까지 또 뭐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만에 하나 5월달까지 또 사드 반대를 하신다면은 그때 함께 또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방송국에서 나온다 해가지고 멘트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자들은 나오지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법과 원칙을 지키면은요, 예, 사드도 그렇게 해서 막 밀어붙인 거고, 또 어젠가 그 죽은 애들 있죠, 고등학생들. 예, 걔네들도 원칙하고 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렇게 안타깝게 죽은 것 같고, 또 요 뭐 우리 선배님들도 법을 잘 안 지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도로에 나오시면은 안전벨트를 꼭 매십시오. 괜히 뭐 나머지 앞에 단속 안에 만에 하지 마시고 안전벨트를 꼭 매시고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순서로 율동맘 율동선사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다시 엘보가 왔어. 엘보가? 장례도 엘보 간대. 아니, 생계부 너무 맛있는 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앵콜 일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729회 집회 마무리했는데요. 이게 730이든 31이든 이 숫자가 늘어날수록 우리 시민들, 촛불 시민들 마음은 더 아파오리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최소한의 숫자로 집회 뺄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이 좀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많이 도와주실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이것으로 사드 반대 김재성 시민 촛불 집회 729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누구 거야? 온 세상 사람들 오고 가는 경인선 사랑이 피고 강나이 뭐 강나이 말도 안 들어 이거